예, 시장을 이기는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동향 살펴보고 유망주까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유한타증권 김덕호 FA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네요. 네, 그러게요. 안 나오신 동안 시장이 재미는 없었습니다. 시장 평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어떤 시장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사실 뭐 종목 자체가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거론됐습니다만은 확실히 이제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그렇게 쉽게 발굴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의 시장들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코스피 3000에 대한 그 어떤 개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3000 이하에서 매수를 하려는 외국인과 기관들, 즉 이제 매도세를 물량을 내면서 일종의 공매도 기간까지 그 주가를 최대한 어떻게든 낮춰보려고 하는 그 모습들과 그리고 개인들은 다시금 그 주가를 올려감으로써 그 자산을 회복하려는 그 움직임들이 계속 팽팽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좀 해석이 되는데요. 결국 이제 이 회복선 자체에서 3000선 자체에서의 그 계속 밴드라인이 100포인트 상하로 100%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원인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뚜렷한 이슈가 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이슈라고 한다면은 어디까지나 FOMC에서의 그 금리에 대해서 동결 부분들이 나왔게 됐고 여기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부분들도 언급을 했지만은 이것은 기저현상에 대해서 나타나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안도감을 줬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시점에서 사실 이제 금리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 증시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이제 법인세 관련입니다. 바이든 정권이 이제 기존에 트럼프 정권이 낮춰놨던 그 법인세 부분들을 다시 28% 정도 선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간의 적자 국채를 계속 발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재정 자체는 부실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됐었는데 이제 다시 이제 그 세수가 다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적자 국채에 대한 그 안정성이 나타나면서 이제 금리가 또 후퇴를 하는 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순히 국채 금리가 들썩였을 때 주식 시장이 굉장히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식 시장이 안 좋다. 이 부분들까지는 다 공감을 하시는데 국채 금리가 후퇴를 했는데도 나스닥 지수는 왜 이렇게 흔들리냐라는 부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법인세가 다시 강화를 하게 되면서 그동안의 몸값 키우기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 때도 불구하고 그 소득의 그 양분화가 굉장히 극대화가 됐던 그 대형 기업들에 있어서는 상당한 부담이 작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중소형주 가치주들을 중심으로 또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공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시점에서는 시장 자체에 대해서의 그 반복에 의해서 부양 효과,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것이라는 그 장기적인 전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지금은 그 단기적인 자산의 손실이 꾸준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손실을 피하시는 전략을 조금 병행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마켓 컬리주 아니면 뭐 해운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급등주를 공략하시는 것도 굉장히 단기 손실에 대응하시는 어떤 장중 매매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은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는 급등 섹터는 사실 반드시 또 다시 한번 또 순환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행 섹터라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어떤 연결고리들을 잡아가서 종목을 공략하시는 중소형주들을 소액으로 편입 비중을 낮추어서 공략하시는 방법을 조금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 지수는 횡보 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싣고 계신 것 같고 공략을 할 때 종목 장세를 예측을 하셔서 중소형주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중소형주도 참 많고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인데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우선 이제 연준 의장이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경기 회복, 그러니까 GDP 회복률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가장 먼저 여겨보셔야 될 건 결국 민감주, 그중에서 또 해운주가 또 한 번의 이슈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해운주 중에서 페노션을 조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제 해운주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간에 HMM이 굉장히 대장주로서 또 오늘 장세에서도 마찬가지로 먼저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 그 수에즈 운하 사태가 조금 더 부각이 되면서 해운 강국으로서의 그 이미지를 다시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는 이슈와 함께 지금 섹터 전반적으로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원자재라든가 에너지 그리고 뭐 금융주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거론됐었는데 왜 이 시점에서 그런 페노션이라는 해운 기업 그것도 컨테이너선이 아니라 벌크선을 운영하는 기업이냐 막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HMM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선 위주로 이렇게 선박을 많이 운행을 하는데 지금 그 수에즈 운하의
갇혀 있는 선이 이제 일본의 이마바리 조선에서 만들었던 그 쇼웨이 기선에서 운행을 하고 있던 그 에버기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용적은 또 이제 대만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에버기분이라는 그 이름을 써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어떤 탈탄소화라든가 친환경 요소들이 계속 가시화가 되고 여기에 코로나19로 해서 각국의 그 경제 피해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기존에는 중소형 선박들을 이용해서 그 운하 통과를 하는 것이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이 통과하는 이 통행료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다 보니까 대형 선박으로 한 번에 나르는 것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 대형 선박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선처럼 이렇게 그 완제품 혹은 이제 그 중간재를 나르는 선박이 아니라 말 그대로 건자재, 그러니까 뭐 광석이라든가 곡물 위주로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화면 나가고 있는 게 컨테이너선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기 이제 컨테이너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벌크선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그 한 번씩 이렇게 강가나 바닷가에 보면 이렇게 평평한 배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물건들을 쌓아서 이렇게 운반하는 그런 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바지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바지선과 약간 비슷한 모형이 이제 사실은 또 이런 어떤 벌크선의 그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건자재를 나눈다는 것이 결국엔 그 원자재라든가 농산물 쪽에 집중이 되는 것이 사실은 어떤 부패라든가 이런 능력이 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운반을 하는 것인데 이제 그 문제는 지금 이번에 페노션은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의 그 카길이라고 하는 이제 해운 쪽이자 이제 농업 쪽 이쪽에 이제 농산품 쪽에서 추종을 하는 그 업체를 따라가겠다. 한국형 카길이 되겠다라는 공언을 하게 되면서 지금 몸값 키우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난 한 해 동안을 떠올려 보셨을 때 뭐 태풍 피해도 많았고 홍수 피해도 많았었고 각국에서 뭐 산불에 한파에 뭐 재해 그리고 심지어 호주에서는 홍수가 나고 이런 사태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농산물 가격도 지금 굉장히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수에즈 운하가 막혀버리니까 전 세계 해운의 그 12%의 그 통행을 좌우를 했던 그 수에즈 운하의 영향 때문에 가격이 또 원유 가격도 일시적으로 올랐지만 다시 또 후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했다는 점을 보셨을 때는 앞으로의 그 해운 섹터가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좀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겠지만은 여전히 경기 자체가 아직 그 회복 국면에 완전히 진입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소요 부분들 즉 빠르게 어떤 이제 그 물동량을 확보하는 것이 그 각 기업에서의 임무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운임료 자체가 지금 단기간에서도 계속 지금 조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기준으로 이제 그 BDI 지수가 이제 2,200달러에서 조금 이렇게 후퇴를 한 바가 있는데요. 다시 이제 이 부분들이 또 공론화되고 수에즈 운하의 그 다시 운용 부분들이 좀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결국은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일단은 이제 컨테이너 선과 같은 이런 완제품을 빨리 넘겨야 되는 해운주들이 되겠지만 이후에는 어떤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그 급등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수입료를 이제 페노션이 고스란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장중에서는 이제 그간의 HMM이 먼저 선두주자로 달려갔다면 그 후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민감주 섹터로서의 어떤 그 페노션을 한번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상하이 운임지수는 이제 HMM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고 발틱 운임지수라고 해서 BDI가 이제 벌크선, 페노션과 연동돼서 움직이는데 BDI가 좀 늦게 움직였죠. 네, 통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해 지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그 컨테이너 지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컨테이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유럽에서도 사용하는 이제 허위 지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동용이 됩니다. 근데 BDI가 본래 이제 그 발틱 지수라고 하는 것이 본래는 건자재 쪽에만 돼 있었지만 이 부분들이 조금 뒤후에 반응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좀 더 빠른 대응을 원하는 HMM에 조금 몰려있지 않았나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페노션은 어디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세요? 가격 전략 주신다면. 우선은 지금 이제 최근에 조금 많이 급등을 올랐다라고 느끼시겠지만은 여전히 지금도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한 시장 속에서의 돌파구는 해운주가 또 방어주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목표 주가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시다면 7,500원 선까지의 그 랠리는 꾸준하게 한번 버퍼를 높여보시자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장주에 또 급하게 들어가신 분들이 또 너무 성급했나 판단하시기보다는 6,000원 선 이하까지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이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비중을 조절하시자 정도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HMM을 뒤따라가는 페노션,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오늘의 관심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단 7,500원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적어두셨다가 참고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유한타증권 김덕호 FA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마켓은 후반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오늘은 좀 대형주의 선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의 강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코스닥 시작은 왔다 갔다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방향을 뚜렷하게 잡지는 못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이 거래소 쪽에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 섹터의 날이네요. 예. 이제 섹터별로 종목별로 대응 전략 세분화하시면서 접근 전략 세우셔야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들을 통해서 한 주의 마무리 전략 잘 세우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